안녕하세요. 토토방방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범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7일 국내, 해외, 농구 및 배구 7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울산 모비스 대 안양 정관장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울산 모비스는 서명진을 중심으로 템포를 정리하며 하프코트에서 2대2로 첫 균열을 만드는 팀이고 초반에는 드리블 핸드오프와 스크린으로 슈팅 각을 빠르게 만들어 흐름을 탄다. 메구엘 옥조는 볼을 잡는 순간 득점으로 연결하려는 성향이 강해 공격의 레버 역할을 하지만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공격이 단선으로 보이기 쉽다. 해먼즈는 페인트존에서 몸싸움과 공격 리바운드로 존재감을 드러내지만 태그가 강해지면 마무리와 킥아웃 타이밍이 모두 늦어진다. 반면 안양 정관장은 클러치에서 아반도에게 볼을 맡기며 마지막 5분을 설계하고 더블팀이 붙기 직전 백도어와 컷신을 읽어내는 판단력이 뛰어나다. 워싱턴의 팝과 김종규의 골 및 버팀이 동시에 작동하면 수비 로테이션이 한 번에 흔들리고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아이솔 비중이 늘어나는 울산 모비스와 선택지가 넓은 안양 정관장의 구조 차이가 뚜렷해진다. 이 경기는 전반은 템포 싸움, 후반은 클러치 운영의 싸움이다. 울산 모비스가 초반 트랜지션 득점을 만들면 흐름을 탈 수 있지만 하프코트로 굳어질수록 공격 선택이 어려워진다. 반면 안양 정관장은 아반도의 판단을 중심으로 워싱턴의 팝과 컷신이 동시에 살아있다. 결국 마지막 두 포제션에서 공격 완성도가 높은 안양 정관장이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안양 정관장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BNK썸 대 하나은행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BNK썸은 홈에서 수비 에너지와 리바운드 집중력이 올라가면 트랜지션으로 흐름을 탈 수 있고 안혜지의 빠른 템포 조절과 박혜진의 압박 수비가 맞물릴 때 경기 속도가 살아난다. 하지만 상대가 하프코트로 묶고 스위치로 매치업을 고정시키면 공격 전개가 늘어지며 외곽 타이밍이 늦어진다. 하나은행은 의도적으로 속도를 낮추며 스위치를 유도하고 진안을 중심으로 포스트에서 한 포제션씩 확실하게 가져가는 팀이고 정예림의 볼 없는 움직임과 이이지마 사키의 패스 선택이 템포를 안정시킨다. 그래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빠른 팀보다 느리지만 정답에 가까운 공격을 가진 하나은행 쪽으로 흐름이 기운다. BNK썸은 초반 템포 싸움에서 우위를 잡아야 한다. 하지만 하나은행이 속도를 늦추는 데 성공하면 경기는 포스트 중심으로 재편된다. 그 순간부터 BNK썸은 어려운 슛을, 하나은행은 계산된 공격을 가져간다. 템포가 떨어질수록 유리한 쪽은 하나은행이다. 하나은행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 및 최종 조합픽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OK저축은행 대 우리카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OK저축은행은 오데이와 박창성의 미들 유인 움직임으로 전방 블로커 시선을 묶어두고 그 순간 디미트로프와 정광인이 한 박자 빠르게 사이드를 마무리하는 구조가 분명한 팀이고 세트가 길어질수록 같은 패턴을 반복해도 효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강점을 가진다. 특히 디미트로프는 라이트에서 높은 타점으로 블로킹 위를 찍어 누를 수 있어 접전에서도 선택지가 선명하고 정광인이 리시브와 후위 수비에서 버텨주면 사이드아웃 안정감이 올라간다. 반면 우리카드는 알리와 아라우조의 파워를 앞세운 고타점 공격이 위력적이지만 리시브가 흔들리는 순간 미들 활용이 줄어들며 공격이 라이트와 사이드로 쏠리는 경향이 있다. 이상현과 박진우의 중앙 블로킹은 타이밍이 좋지만 상대 미들이 적극적으로 유인에 들어오면 한 발 먼저 끌려가며 원블록을 허용할 위험도 함께 커진다. 결국 이 매치업은 중앙을 먼저 흔드는 쪽이 사이드 효율까지 가져가는 구조다. 이 경기는 OK저축은행이 미들 유인으로 블로커 시선을 묶고 사이드가 마무리하는 전개를 얼마나 꾸준히 만들어내느냐가 핵심이다. 우리카드도 알리와 아라우조의 파워로 초반에는 맞불을 놓을 수 있지만 OK저축은행이 서브로 리시브를 흔들어 미들 옵션을 지워버리면 공격은 빠르게 쏠리기 시작한다. 세트가 길어질수록 중앙 유인 패턴이 끊기지 않는 OK저축은행 쪽이 원블록 확률과 결정구 완성도에서 앞설 가능성이 높다. OK저축은행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페퍼저축은행 대 기업은행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한쪽에 하이볼을 몰아주는 팀이 아니라 박은서와 박정아를 축으로 양측면을 엮어 공격 리듬을 분산시키는 구조가 강점이고 박정아가 전면에서 볼을 잡는 순간 상대 블로커 시선을 끌어내며 반대편 세컨드 루트가 동시에 열리는 패턴이 안정적으로 작동한다.
이안비는 연결이 흔들리는 구간에서도 하이볼로 사이드 아웃을 버텨주고 시마무라는 중앙에서 타이밍을 살리는 속공과 블로킹으로 세트 중반 흐름을 잡아준다. 여기에 서브 타겟팅이 붙으면 블로킹 정렬과 디그 커버까지 이어지며 랠리 싸움에서 강점을 만든다. 반면 기업은행은 빅토리아의 결정력이 살아나는 날에는 득점 속도가 빨라지지만 공격이 한 옵션에 쏠리면 블로킹 리딩이 쉬워지고 세트 후반 효율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 육서영과 황민경이 리시브를 버텨줘야 중앙 활용이 살아나지만 리시브가 밀리는 순간 하이볼 비중이 올라가며 범실 리스크가 커진다. 결국 이 매치업은 분산 전개로 블로커를 흔드는 쪽이 구조적으로 유리하다. 이 경기는 페퍼저축은행이 양측면을 엮어 블로커 시선을 끌어내는 전개를 얼마나 꾸준히 유지하느냐가 관건이다. 박정아가 전면에서 버텨주는 순간 반대편 세컨드 루트가 열리고 이안비의 하이볼 난도도 내려간다. 기업은행은 빅토리아의 결정력으로 맞설 수 있지만 리시브가 흔들리면 공격 선택지가 빠르게 단순해진다. 분산 전개와 범실 관리에서 앞서는 쪽은 페퍼저축은행이다. 페퍼저축은행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픽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서울 SK 대 우츠노미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SK는 김낙현을 축으로 한 빠른 템포 픽앤롤이 하프코트에서 가장 위력적인 팀이고 원희가 스크린 각을 세워주며 롤로 내려가는 순간 페인트존과 코너가 동시에 열린다. 톨렌티노는 코너 스팟업뿐 아니라 클로즈 아웃을 찢는 2차 드라이브까지 가능해 투맨게임 이후 선택지를 넓혀준다. 이 구조가 붙으면 서울 SK는 롤 마무리와 킥아웃 외곽을 한 세트처럼 가져간다. 반면 우츠노미야 브렉스는 유빌 중심으로 템포를 끊으며 하프코트를 정교하게 운영하는 팀이지만 픽앤롤 수비에서 롤맨 처리나 리바운드 커버가 늦어지면 연속 실점이 나올 수 있다. 포투가 외곽으로 빠져있을 때 페인트존 세컨드 찬스를 내주면 흐름이 급격히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 매치는 투맨게임 대응과 리바운드 집중도가 승부를 가른다. 이 경기는 서울 SK가 픽앤롤로 페인트존을 먼저 흔들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원희 롤 마무리가 한 번씩 붙으면 코너와 45도 외곽이 연쇄로 열린다. 브렉스는 유빌의 미드레인지로 버틸 수 있지만 리바운드에서 밀리면 흐름을 지키기 어렵다. 구조적 우위는 서울 SK 쪽이다. 서울 SK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알바르크 도쿄 대 창원 LG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알바르크 도쿄는 세트 오펜스 진입 이후 스위칭으로 수비 시선을 흔들며 포켓 공간을 만들어내는 완성도가 높은 팀이다. 오사카베의 템포 조절과 바란스키의 스페이싱이 맞물리면 45도 미드레인지와 골밑 컷신이 연속으로 열린다. 포스터가 그 공간에서 결정을 빠르게 가져가며 공격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한다. 반면 창원 LG는 활동량과 트랜지션이 강점이지만 하프코트로 묶이면 6 이상 전개 이후 칼 탐하여 중거리와 마레이 골밑 의존도가 커지며 공격이 단조로워질 수 있다. 이 경기는 홈팀 알바르크 도쿄가 스위칭으로 포켓 공간을 먼저 확보하느냐가 핵심이다. 포켓이 열리면 45도와 골밑 득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운영에서 차이가 난다. 반면 창원 LG는 트랜지션으로 흐름을 바꾸지 못하면 하프코트에서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다. 폴쿼터로 갈수록 세트 디테일이 살아있는 홈팀 쪽 그림이 더 선명하다. 알바르크 도쿄 승리를 추천합니다. 일곱 번째로 류큐 골든 킹즈 대 마카오 블랙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류큐 골든은 골밑에서 힘으로 먼저 찍고 들어가며 리바운드 싸움으로 경기 템포를 쥐는 팀이다. 쿨리는 박스아웃과 오펜스 리바운드 타이밍이 좋아 세컨드 찬스를 계속 만들어내고 이 구조가 슈터들의 자신감을 살린다. 알루마는 슈트롤과 킥아웃 판단으로 공격 선택지를 넓히고 오노데라는 무리 없는 템포 조절로 공격의 질을 유지한다. 반면 마카오 블랙베어스는 외곽 의존도가 높아 리바운드에서 밀리면 공격 시도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이번 경기는 리바운드 주도권이 흐름을 먼저 결정짓는 매치업이다. 류큐 골든이 골밑을 장악하면 슈터들은 부담없이 외곽을 던질 수 있고 세컨드 찬스까지 더해지며 득점이 누적된다. 마카오 블랙베어스가 초반 외곽으로 맞불을 놓을 수는 있지만 리바운드 열세가 이어지면 수비 체력 소모가 커진다. 후반으로 갈수록 홈팀이 페인트존 힘으로 경기를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 류큐 골든 승리를 추천합니다.